세월호 특조위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김재원, 조윤선, 이병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김재원이나 조윤선이나 이병기도 혐의가 더 추가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문건 중에 박근혜 7시간 행적 조사는 막아달라. 이 문건이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당시에 세월호 특조위의 이석태 특조위원장 있잖아요. 이분을 찾아와서 특조위 관계자가 박근혜 7시간 조사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이게 공식 문서로 발견이 됐는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특별조사위원회라고 보면 여기에 왜 박근혜 7시간의 조사를 막아달라는 보통 박근혜가 그렇게 국민적 의혹에 휩싸이면 있잖아요. 그래 털어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 그 시간 동안 뭔 짓을 했길래 그러는 거지? 아니, 이해가 아직도 안 돼요. 작년 10월 달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해경에서 제출받은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서를 보면은 해경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 첫 상황보고를 청와대에 제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가 그걸 9시 반에 알았냐? 청와대 공식 문서에는 10시에 알았다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잠깐 나온 보도인데 청와대가 박근혜에게 오전 8시 35분, 그러니까 거의 1시간 정도 가까이, 55분 가까이 세월호가 침수됐고 현재 구조작업이라는 보고를 했다는 문서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가 뭐 시술 받네 뭐 하느라고 몰랐었네 했던 다른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청와대는 이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거를 해경보다 먼저 알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게 그렇게 단순히 그냥 박근혜가 마취제에 취해 있어서 몇 시간 비웠던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인 게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증거 자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박근혜 7시간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박근혜의 개인적인 어떤 불법적인 그 문제가 아니라 혹시 이건 청와대 내부에서 전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데 어떤 쿠데타 시도가 있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쿠데타 시도를 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독박을 우리가 쓸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취소하고 박근혜가 책임지게 만드는, 물론 이제 박근혜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가 얼마나 멍청하고 나쁜 짓을 했는지는 다 알지만 그러한 세력들도 일부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7시간 방해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이번 이제 구체적인 문건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건데, 일단 김재원이 당시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 정무수석도 있었고, 그다음 정무특보보좌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무특보보좌관에서 비서실 정무수석으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임기 말에는 어쨌든 개혁특위위에 간사까지 했었는데 이게 되셨었고, 그다음에 이병기가 당시에 6월부터 국정원장을 맡았거든요. 14년 6월부터. 그리고 바로 국정원장에서 그 다음 해에 어디로 와버리냐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와요. 그러면 이제 청와대가 조윤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당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당시에 집권 여당이 조직적으로 국회에서 방해하고 특조위 방해하고 엄포했던 거 기억나시죠? 측면 지원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국회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못하게. 그래서 여당과 청와대가 직접 움직여서 이 문건대로 7시간을 바뀔 수 없도록 15년 11월 달에 이게 지금 안건으로 특별조사위원회 올라갔는데 이걸 방해한 거잖아요. 기억들 나시죠? 막 전화하고 지랄하고 밑에 카페까지 왔다가 의원들이 안 와버리고 막 소리치고 나가고, 이 짓을 조직적으로 누군가 컨트롤 타워를 갖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범죄라는 것이고 대형 참사의 진실을 밝힐 수 없도록 공작을 폈던 사건이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저는 국정원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그 박완주 의원이 작년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 그게 해경이 제출한 녹취록이에요. 조작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 해경한테 청와대가 유선으로 진도에서 그 여객선 전환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그러면서 9시 22분에 세월호의 승선원 500명이 탔냐? 이렇게까지 인원수까지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게 9시 22분이에요. 청와대 쪽에서 밝힌 최초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9시 반보다 훨씬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청와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최초로 이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어요라고 119에 신고한 학생이 8시 58분인가 그렇죠.
그런데 청와대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문건들이 나온 녹취록들이 나온 것보다 훨씬 이전에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 시기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고 있었잖아요. 청와대 안에서 당시 열리고 있었죠. 열리고 있었어요. 8시 반에 열리고 네.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청와대 전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건 분명히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답을 못 내고 있는 게 당시 NSC 회의가 있었고 그 청와대의 NSC 회의가 혹시 지금 밝혀지고 있는 당, 청, 해수부 3자의 세월호에 어떤 작전을 펴고 있는 게 아니었느냐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김영석과 윤학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이자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면 당시 움직임이 1시간 정도의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장관과 당청이 나서서 7시간의 행적을 숨기려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치면 그때 8시 반부터 있었던 NSC 회의는 과연 무엇이었느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대한민국의 청와대에서 NSC 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세월호가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과연 보고가 안 됐겠느냐. 초기부터 가졌던 의문이거든요.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들을 막 다루면서 두 분의 말씀과 지금까지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그 NSC 회의가 세월호 사건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근데 박근혜를 배제한 채 뭔가를 진행하고 결국에는 그 박근혜가 알게 된 시간은 자기들이 했던 필요에 의해서 9시 반에서 10시로 조작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어마어마한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공문서잖아요. 해경이 제출한 청와대 해경 녹취록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이미 박근혜가 알았다는 시간보다 청와대가 알았다는 시간보다 훨씬 전부터 해경이 이미 보고를 하고 있고 청와대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태. 근데 이상하게 자기들이 알았다는 시점을 조작을 해서 계속 뒤로 딜레이 시킨다. 그러면 뭔가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조사를 막아달라는 게 그냥 대통령의 권위에 너무 반하니까 특조위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니 정도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렇죠. 진짜로 드러나면 안 되는 뭔가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급박했던 상황인 거죠. 이건 반드시 막아야만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문서로 그것에 대한 그 특조위에서 조사하려고 의결한 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라는 그런 문건까지 나올 정도면 이건 청와대로부터 오다를 받았든지 분위기를 감지해서 뭔가 시도했다든지 이건 둘 중에 하나인데 예. 오다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 입장은 당, 청이 3자 회동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방어를 했다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어서 그게 이제 곧 밝혀진다는 거 아닙니까? 장차관들 불러서 조사해보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가적 범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가적 범죄.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와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기획침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실탄을 풀어가 보는 것이 지금 이제 이 세월호를 바라보는 진상조사를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 정도로 당정청이 3자 회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했다라고 이미 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수사가 직접 이루어질 것이고 당사자들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밝혀질 경우 문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저도 진짜 장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뇌물죄내 뭐네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제2기 특조위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파야 된다 이런 게 보고요. 또 다른 또 죄가 하나 또 요즘에 또 나왔죠. 예, 박근혜가 예전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갖고 여론조사를 시도했던 그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친박감별 여론조사. 친박이 아니지 진박감별 여론조사를 시도했던 그런 상황들이 밝혀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이 박근혜를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대한 불법 관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는 혐의가 몇 지금 범인가요 도대체? 21개입니다. 21범인가요? 처음에 시작은 18범으로 하였으나 그 끝은 몇 범이 될지 모르느니라. 18범이 아니어도 18범. 18범으로 시작했으나 아니, 요거를 병합을 안 하면은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구나. 그렇죠.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백골이 진토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게 맞아요. 빨리 불어야 돼요. 짱돌형으로 할 것인지 평생 살 것인지. 아니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박근혜가 도대체 그 7시간 반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실토하는 게 그나마 형량을 몇 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이게 총선에
총선의 여론조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추가되나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드디어 그럼 이제 공직선거법 부정선거와 관련된 게 이제 그렇죠. 두드러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론조사를 진박감별을 하기 위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여론조사 비용으로 준 사건이에요. 팩트는. 이게 박근혜 개인을 위한 사천, 자기 그렇죠. 지켜줄 사람들만 골라내기 위한 뭐 이런 작업을 또 국정원에서 돈 받아다가 한 거고, 생각해보면은 2013년에 박근혜가 2월 25일 날 취임을 해요. 그리고 2013년 그 초반에 부정선거 여론이 막 들끓으면서 간첩 조사 사건이 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전날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대국민 언론에 사과를 나와서 하죠.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열려요. 그게 바로 이번에 열리는 지방선거의 딱 4년 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권 초창기에 벌어지는 최초의 전국 단위 선거였어요.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뭔가 정말 석연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국민 중에는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를 하겠다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완강하게 버티는 데에는 분명히 뭐가 특별한 있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맞아. 특별한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4.16 세월호 참사 이전에 대형 사건이 터지죠. 문건. 네, 청와대 문건 정윤회 문건.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지게 되는 12월인가 터졌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뭔가 세월호와 관련된 뭔가 이슈로 덮는 방식으로 기획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명종 씨가 얘기한 대로 뭔가 청와대 내에 암투극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거기까지. 검찰이 이번에 확보한 문건을 보면 네모칸으로 강조한 대목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적극 대응. 그 적극 대응이란 말은 왜 정치적 언어로 쓰 있잖아요. 뭐 감히 우리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뭐 검찰에 불려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서면이든 뭐 아니면은 직접 대면 조사든 간에 의례적인 행사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이라고 할 정도면 뭔가 청와대에서는 완강하게 막아야만 되는 뭔가 비밀이 있었다는 걸로 보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작년 10월 달에 그 기사까지 보면은 정말 이상해요. 그러니까 적극 대응이라고 저것들이 쓴 문건이 나왔다는 그 적극은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언론과 이쪽 특조위에다가 발언을 해서 대응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적극 대응은요, 어버이연합, 기타 등등 이 극우 세력들을 준동시키고 국정원을 통해서 사찰하고 경찰을 통해서 미행하고 이런 것을 다 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걸 지적했는데 적극 대응 위에는 뭐가 있죠? 이게 최고의 명령입니다. 적극 그렇죠. 대응은 적극 대응을 청와대에서 지시를 하면요, 이하 부처들은요 미친 듯이 뛰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모든 분야에서 그래 대통령이 적극 지시 내렸으니까 해야 돼. 그러면 일사불란의 공문이 내려가고 국정원이나 이런 정보기관에서 긴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감청을 하고, 예, 그다음에 사찰을 하고, 이게 다 밝혀진 거잖아요. 거기에서 미친 듯이 또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사찰 장비를 사고, 다 이게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게 지금 사안이 적지 않고 큰 사건이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근원을 찾는데 교두보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미. 예, 제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참사의 책임자인 건 맞는데, 진짜 자다 일어난 모습으로 조끼를 다 입었는데 뭐 이런 식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박근혜는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목숨이 처참하게 앗아간 뭐 이런 형태의, 박근혜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자기 주위에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굉장히 이용당한 그런 측면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기획이라는 게 그런 거죠. 전날 측근들이 주스를 마시게 해놓고, 예. 그런 주장을 이제 우리가 그렇죠. 말해서 예, 주스를 마시게 해놓고 알아서 이제 다 했다, 밑에서. 이너피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냐? 누구를 제거 위한 거냐? 암투극이 벌어졌다면, 거기에 희생된 국민이었다면,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지금 이제 되고 있지만 아마 곧 밝혀지겠죠. 정말 어렵네요. 시간이 한정돼 있고 인력도 한정돼 있어서. 저는 그 인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해수부 내에 들어있는 또는 각 부처에 들어있는 암적 존재, 관료주의, 아직도 그들이 버티고 있다.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예. 그러니까 김영석 등이 해수부 장차관들이 들어가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를 불게 될지가 난 되게 궁금하거든요. 누가 시켜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환경오염이 되면 환경부하고
관련해서 반대에 있는 산업통상부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해수부 같은 경우는 세월호 진상규명과 유가족들을 보호한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야 될 부처인데 거기에 청와대의 오다일 걸로 추정되는 그 오다에 의해서 계속 세월호 진상규명이 안 되게끔 방해하는 작업을 가장 선두에서 해왔다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저쪽의 실도는 이해가 안 돼요. 세월호가 뭐 정권을 좀 어렵게 한다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짐짓 자신들이 봤을 때 이 진실이 드러나면 정권이 어려워진다가 정답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커지면 정권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세월호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 정권이 진짜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그런 방향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특조위가 생기고 검찰이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번에 우리가 방송에 작년에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 이지다시 세월호도 방송에서 특조위보다 더 현실적인 거는 이런 자료들이 나왔잖아요. 검찰이 수사팀 만들어서 수사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의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조윤선, 뭐 이병기, 김재원 플러스 김영석 등의 정부의 굉장히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합이 돼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 저는 이 수사를 다시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검찰이 직접. 사실 뭐 검찰이 이 수사를 세월호가 가라앉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직접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게 누구였느냐 해서 선원들을 처벌했잖아요. 1, 2, 3 정장 뭐 이렇게 해서 처벌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직접적인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과연 여기에 누가 관여돼서 이렇게 문제가 커졌느냐를 수사하는 거는요. 다시 수사가 아니고요. 첫 수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월호 특조위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김재원, 조윤선, 이병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김재원이나 조윤선이나 이병기도 혐의가 더 추가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문건 중에 박근혜 7시간 행적 조사는 막아달라. 이 문건이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당시에 세월호 특조위의 이석태 특조위원장 있잖아요. 이분을 찾아와서 특조위 관계자가 박근혜 7시간 조사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이게 공식 문서로 발견이 됐는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특별조사위원회라고 보면 여기에 왜 박근혜 7시간의 조사를 막아달라는 보통 박근혜가 그렇게 국민적 의혹에 휩싸이면 있잖아요. 그래 털어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 그 시간 동안 뭔 짓을 했길래 그러는 거지? 아니 이해가 아직도 안 돼요. 작년 10월 달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해경에서 제출받은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서를 보면은 해경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 첫 상황보고를 청와대에 제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가 그걸 9시 반에 알았냐? 청와대 공식 문서에는 10시에 알았다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잠깐 나온 보도인데 청와대가 박근혜에게 오전 8시 35분, 그러니까 거의 1시간 정도 가까이, 55분 가까이 세월호가 침수됐고 현재 구조작업이라는 보고를 했다는 문서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가 뭐 시술 받네 뭐 하느라고 몰랐었네 했던 다른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청와대는 이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거를 해경보다 먼저 알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게 그렇게 단순히 그냥 박근혜가 마취제에 취해 있어서 몇 시간 비웠던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인 게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증거 자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박근혜 7시간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박근혜의 개인적인 어떤 불법적인 그 문제가 아니라 혹시 이건 청와대 내부에서 전 그러면서 9시 22분에 세월호의 승선원 500명이 탔냐? 이렇게까지 인원수까지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게 9시 22분이에요. 청와대 쪽에서 밝힌 최초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9시 반보다 훨씬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최초로 이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어요라고 신고한 119에 신고한 학생이 8시 58분인가 그렇죠. 그런데 청와대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문건들이 나온 녹취록들이 나온 것보다 훨씬 이전에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 시기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고 있었잖아요. 청와대 안에서 당시 열리고 있었죠. 열리고 있었어요. 8시 반에 열리고 네네.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청와대 전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건 분명히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답을 못 내고 있는 게
당시 NSC 회의가 있었고 그 청와대의 NSC 회의가 혹시 지금 밝혀지고 있는 당, 청, 해수부 3자의 세월호에 어떤 작전을 펴고 있는 게 아니었느냐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다라는, 청와대가 조윤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당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당시에 집권 여당이 조직적으로 국회에서 방해하고 특조위 방해하고 엄포했던 거 기억나시죠? 측면 지원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국회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못하게. 그래서 여당과 청와대가 직접 움직여서 이 문건대로 7시간을 바뀔 수 없도록 15년 11월 달에 이게 지금 안건으로 특별조사위원회 올라갔는데 이걸 방해한 거잖아요. 기억들 나시죠? 막 전화하고 지랄하고 밑에 카페까지 왔다가 의원들이 안 와버리고 막 소리치고 나가고, 이 짓을 조직적으로 누군가 컨트롤 타워를 갖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범죄라는 것이고 대형 참사의 진실을 밝힐 수 없도록 공작을 폈던 사건이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저는 국정원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그 박완주 의원이 작년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 그게 해경이 제출한 녹취록이에요. 조작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 해경한테 청와대가 유선으로 진도에서 그 여객선 전환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데 어떤 구테타 시도가 있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구테타 시도를 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독박을 우리가 쓸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취소하고 박근혜가 책임지게 만드는, 물론 이제 박근혜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가 얼마나 멍청하고 나쁜 짓을 했는지는 다 알지만 그러한 세력들도 일부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7시간 방해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문건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건데, 일단 김재원이 당시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 정무수석도 있었고, 그다음 정무특보보좌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무특보보좌관에서 비서실 정무수석으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임기 말에는 어쨌든 개혁특위위의 간사까지 했었는데 이게 되셨었고, 그다음에 이병기가 당시에 6월부터 국정원장을 맡았거든요. 14년 6월부터. 그리고 바로 국정원장에서 그 다음 해에 어디로 와버리냐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와요. 그러면